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 중 하나이기도 해요. 20년 넘게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던 가시 같은 기억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말끔히 사라져버린 날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였죠. 마트 안은 에어컨 소리와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고 있었고 저는 진열대 사이를 걸으며 상품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계산대에서 일하던 박미영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30 중반의 성실한 직원이죠. 아이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열이 난다고. 1시간만 다녀와도 될까요? 물론 괜찮다고 했죠. 사실 이 시간대엔 손님이 많지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계산대에 앉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계산대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재고 관리 앱을 확인하고 있는데 자동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첫눈에는 그냥 평범한 고객이었어요. 키 165cm 정도의 파마를 한 단발머리, 검은색 패딩 점퍼에 청바지.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장바구니를 들고 진열대 사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걸음걸이? 아니면 뒷모습? 10분쯤 지나서 그 여성이 장바구니에 라면, 우유, 달걀, 그리고 과자 몇 개를 담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상품들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면서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윤미정.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저를 괴롭혔던 그 윤미정이었습니다.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교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겉보기엔 예쁘고 인기도 많았어요. 키도 크고 성격도 활발해 보였죠. 하지만 속은 정말 교활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들을 괴롭히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좋아하던 박준호라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3반 부반장이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차분해서 저는 몰래 짝사랑을 하고 있었죠. 물론 고백할 용기 같은 건 없었지만요. 어느 날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는데 제 친한 친구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영희야, 큰일 났어. 미정이가 준호한테 너 얘기를 했대.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미정이가 준호에게 영희가 너를 좋아한다더라라고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없는 사이에 반 아이들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당시엔 지금처럼 연애에 관대한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여자가 먼저 좋아한다는 게 알려지면 정말 창피한 일이었죠. 결국 준호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미정이는 그 틈을 타서 자연스럽게 준호와 가까워졌어요. 한 달 뒤엔 둘이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미정이는 처음부터 준호를 좋아했고 저를 이용해서 분위기를 만든 거였어요. 그것보다 더 지독했던 건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어요. 방과 후 자율학습 시간에 미정이가 제 옆자리에 와서 앉더니 갑자기 속삭였어요. 영희야, 너 수학 잘하니까 이거 좀 봐줄래? 손에 들고 있던 건 수학시험 문제와 답안이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부정행위용 자료였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제가 거절하자 미정이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말고. 그리고 그날 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책상 검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무작위로 몇 명을 지목해서 책상 서랍을 열어보신다는 거였죠. 운이 나빴는지 저도 지목되었어요. 서랍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미정이가 보여줬던 시험 문제와 답안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담임 선생님의 실망한 표정, 반 아이들의 놀란 시선, 그리고 미정이의 가짜 놀란 표정까지. 선생님, 설마 영희가 그럴 리가요. 워낙 착한 애인데. 아마 누가 장난으로 넣어둔 게 아닐까요? 미정이는 마치 저를 감싸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 호출에 정학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억울함과 분노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런 미정이가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면서 제 이름표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말했죠. 너 김영희 맞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인사했어요. 미정이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너 여기서 일하니? 그래도 대학은 나왔잖아. 요즘 취업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계산원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말투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저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는 듯이. 라면 1,500원, 우유 2,800원, 달걀 3,200원. 저는 묵묵히 계산만 했습니다. 총 12,000원입니다. 미정이는 카드를 내밀면서도 계속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이네. 나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남편이 사업 좀 한다고. 너는 뭐 하고 지내? 그냥 일하면서 지내요. 저는 간단히 대답하고 카드 결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일 있는 게 어디야. 요즘 같은 세상에. 마지막까지 저를 깔보는 투로 말하고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갔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있었죠. 일주일 후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마트 사무실에서 업체 직원과 납품 관련 미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노크를 하며 들어왔어요. 사장님, 방문객이 계세요. 건물 임대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마트가 있는 건물은 3층 건물인데 제가 건물주예요. 1층에 마트와 작은 카페, 2층에 사무실 몇 개, 3층에 작은 음식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3층 음식점이 최근에 나가서 빈자리가 생겼죠.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세요. 5분 후 사무실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정이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미정이는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렇게 말했어요. 아, 여기서 또 만나네. 얘는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야. 그녀의 남편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등산복 차림에 다소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의 아저씨였죠.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요. 3층에 작은 식당을 열고 싶은데 건물주분과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미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얘는 그냥 직원이니까 건물주 불러달라고 해. 그 순간 저는 얼마나 이 상황이 아이러니한지 실감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이자 1층 마트의 운영자입니다. 미정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어요. 그녀의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미정이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건물 주시군요. 아내가 직원이라고 해서. 네, 직원도 맞습니다. 제가 직접 매장 운영도 하거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3층 임대권 말씀이시죠? 면적은 25평 정도이고 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는 200만 원입니다. 어떤 음식점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미정이의 남편은 열심히 설명했어요. 작은 가정식백 반집을 하고 싶다고, 자본금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계획서를 들어보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네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아, 네. 그럼 언제쯤? 적어도 한 달은 검토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다른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 중이었거든요. 미정이는 그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인사를 하고 나가면서 마지막에 저를 째려봤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위압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초라해 보였죠. 문이 닫힌 후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20년 전 그 억울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그 후로 미정이를 마트에서 본 적은 없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 장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 후 3층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깔끔한 파스타 전문점이 들어왔어요. 매출도 좋고 건물 전체 분위기도 밝아졌죠.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미정이에게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유통업을 배웠고 틈틈이 돈을 모아서 작은 마트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엔 건물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되었죠. 미정이는 여전히 남을 깔보며 살고 있었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결국 더 나은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부는 순간의 인기나 남을 깔보는 우월감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에필로그.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미정이가 저를 계산원이라고 무시했던 그 순간, 그리고 제가 건물주라고 밝혔을 때의 그 표정.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소소하지만 제게는 20년간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보세요. 인생은 정말 기니까요. 그리고 결국엔 공평하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길 바라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